이번 계엄에서 저 같은 사람들은 되게 기분이 나쁜 부분은 이재명의 3심 재판을 눈앞에 두고 '왜 계엄을 했는가.'야. 내가 계엄 당일날에도 이거 이재명과 짜고 친 거 아니냐. 그 계엄이 일어났을 때 내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생방송 보면서 내가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 아니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만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계엄을 해 가지고 이 계엄의 성공 가능성도 없지만 당시에 막 국회 입구에서 막 국회의원 막을 때 내가 "이딴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 거기다가 이렇게 이게 이재명만 도와주는 꼴이다. 이거 우리 완전히 다 돼지는 거다." 지금까지도 이재명만 도와주는 꼴이고 민주당만 도와주는 꼴이거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냐? 그리고 이걸 대체 뭘 얻은 거냐? 이거를 할 거면 똑바로 하든지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하고 내부적으로 보면 엉망진창의 법도 절차도 다 어겨. 민간인이 작전 설계에다가 뭐 미국도 제껴 버리고 뭐 미국한테 알리지도 않고 지 맘대로 하고 앉아 있고. 내용이 하나같이 다 불법적인 내용이야. 아니 이러면은 어떻게 쉴드를 치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고 민주당을 이기냐. 이딴 걸 할 거였으면 안 하는 게 낫잖아 그냥. 그냥 가만히 그냥 마누라랑 같이 고스톱이나 치든지 거기서 틀 좀 하나 틀어 놓고 그냥 어 옆에서 마누라랑 고스톱이나 치면서 그냥 뭐 원샷하기 내기나 하던가 그러고 계시면 될 거를 왜 이딴 짓을 해 가지고 우파를 고생시키냐. 이게 다 문재인의 충신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귀결되는 거지. 이런 건 이제 이념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뚜렷한 거 아니겠어.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를 지키고 우파를 더 발전시킬 목적이 있었다면은 이재명의 2심 3심 조국의 구속 이런 걸 눈앞에 두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재명의 구속을 눈앞에 두고 이재명을 구사일생 시켜주는 꼴이 돼 버렸단 말이야. 천하람이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윤석열 계엄이 정권 교체를 도와줬다. 문재인의 마지막 충신 아닌가. 예. 재밌네. 검은 커넥션을 얘기할 거면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사이를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빠르게 정권 교체를 도와주는 걸 보아 윤통이야말로 문재인의 마지막 충신이고 결국 민주당을 도와줬다는 얘기죠. 서로 기억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체포하라고 했던 실체는 있구나라는 얘기가 등장한 거 아니겠냐. 라면서 이제 저런 시각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왔다고 봐야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이제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원래 사회적으로부터 격리가 된 좀 전응아 집단 취급받았잖아요. 왜냐면 뭐 대법원에서 발렸지 논리적으로 안 되지 이준석한테도 처발려 뭐 일반 사람한테도 처발려 그냥 네티즌들한테도 처발려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해. 왜냐면 다 처발리거든. 팩트가 다 대법원에서 나와 있는데 혼자서들만 뭐 형사기억정이 주접 떠올고 앉아 있고 뭐 개소리에다 다 처발리는 거니까. 이미 팩트가 나와 있는 거야 대법원에서 이미. 그래서 부정선거가 다 끝나갔기 때문에 이 소수의 전응아 집단에서만 공유되는 내용을 대통령이 이걸 메인 프레임으로 갖고 오니까 얘네들이 와 이러고 들러붙는 거야. 더 맹신하고 광신도가 되는 거지. 근데 이 결과가 결국 이재명만 도와주고 민주당만 도와주는 꼴이 됐다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대목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대로 만약에 인용을 당하시면 더더욱 이재명에 대한 어떤 재판을 피하게 만들어주고 이재명이 구사일생해 주는데 아주 혁격하게 기여한 공로자가 이제 윤석열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데도 참을 수 없는 이 배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문제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더 많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까지 끌고 왔지만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평가받는 거는 대통령이 명확한 어떤 사유가 있다라는 거였어야만 해. 명확한 사유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단 말이지. 자기가 부정선거를 확신해서가 아니라 그냥 체크해보고 싶었다. 그게 뭐냐고. 장난해. 부정선거를 확신한 게 아니라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크해보려고 내가 계엄군을 보냈다야. 그럼 그럴 거면 왜 계엄령을 선포하냐고. 여기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이 나오고 또 지금 뭐 국회로 왜 군인들이 갔느냐. 국회를 자기 딴에는 지키기 위해서라는데 하지만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국회의원들의 명단까지 나오는 것들이 이미 팩트화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와 이것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들에 관련이 없는 것들을 입증해 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입증이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유치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홍장원과 곽종근이 쟤네들이 무슨 좌빨이랑 짜고 쳤다는데 짜고 치든 어쩌든 그 메모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야. 응? 아예 메모라는 게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어떤 그 누구도 이런 말을 아예 아무도 못 듣고 오직 곽종근과 홍장원만이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가 돼야 되지만 밑에 있는 애들이 들을 애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곽종근 홍장원을 때리려고 해도 그 밑에 다른 부하가 나와서 체포명령 들었는데요. 또 들었는데요. 공소장 봐라. 들은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왜? 생중계됐으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생중계됐거든. 이거를 반박을 못하잖아. 반박을. 그래놓고 한다는 내용이 홍장원이 술이 취했을 것 같다. 뭐 좌빨 민주당이랑 짜고 쳐갖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게 반박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좌파적인 마인드라고. 옛날 좌빨들이 지들 논리에서 밀리면 맨날 당사자 뭐 뒤털어가지고 하는 얘기처럼 추잡한 짓거리지 이런 게 논리가 아니잖아. 그런 거는. 그거 자체가 궤변이라는 거야. 자기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데 왜 그걸 말한 사람을 공격을 해. 옛날에 운동권 좌파들이 하던 짓을 또 하고 있어. 그 나이 먹고 지금. 그 사람들이 계속 궁금한 거지. 윤통이 헌법재판소 나와서 대체 왜 계엄을 하신 건가를 듣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해. 그 궁극적인 얘기를 못 하는 거겠지. 근데 아주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윤통이 계엄 선포를 한 이유가 개인적 사유 때문이다. 개인적 가정사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 어디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데 이걸 헌재 나와서 증언을 했다 이겁니다. 답변 못할 개인적 가정사. 새롭게 드러난 계엄 선포의 이유다. 야, 재밌는 거야. 김봉식. 이 사람은 윤통의 충신인데 김봉식이 나와서 윤통이 계엄을 한 이유가 개인적 가정사를 꼽았었다. 부정선거도 중국 간첩도 계엄의 이유가 안 되는데 심지어는 개인적 가정사가 계엄의 이유라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어이가 얼탱이 없는 지금 상황이야. 개인적 가정사가 뭘까? 개인적 가정사 하면 다 생각나는 게 가정이니까 가정이면은 윤통이 뭐 자식이 없으니까 윤통과 그분? 예. 그분? 요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 가정사를 얘기를 안 해도 누군지 뭔지 알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이 김봉식이는 윤통이 계엄이로 개인적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증언을 했다. 이 국회 측에서 물어봅니다. 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개인적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뭐야? 했더니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 어떤 특검이고 뭐 자시고 간에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당시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윤통은 이제까지 비상계엄의 이유가 야당과 부정선거 의혹 뭐 이걸 거론했는데 개인적 가정사까지 들어가 있었다. 이거 완전 새로운 이유가 나온 거지. 신기하네. 그래서 경찰 지휘부가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를 자기는 들었다고 증언을 한 것이다. 결국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을 지키기 위한 계엄이지 않았냐라는 의혹을 더 불태우는 좀 얘기겠죠.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야당의 뭐 예산안이라던가 야당의 뭐 탄핵안이라던가라는 사유가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있기 훨씬 전부터 계엄 설계를 했기 때문이죠. 계엄 설계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던 걸 보면 10월 1일 국군의 날과 이제 총선 전 3, 4월 사이인데 그때 시기 때는 모두가 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를 맞을 때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백 문제와 최상면 문제, 그다음에 서서히 명태균 이씨가 올라오기 그런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구조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야당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느끼는 그 위기를 어떻게든 소재를 바꾸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력과 폭력을 이용할 생각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점점 추측이 된단 말이지. 그게 더 상식적이거나 좀 더 논리적인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 계엄에 같이 설계를 맡았던 사람들이 활동하던 때를 보면 딱 그 위기 때야. 그리고 윤통이 얘기하는 것도 다 그 위기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한단 말이야.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총선 전에 갑자기 군인들 모아놓고 너희들 우리가 만약 비상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때 당시 비상한 조치를 취할 게 뭐가 있어.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이 최상병 그 빤스런이 아니지. 이 런종섭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 갑자기 비상한 조치라면 그거 말고 없단 말이지. 그 외에도 10월 1일에도 마찬가지야.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모여있는 증언들을 모아서 판단해 봤을 때 계엄의 이유가 먼 부정선거를 알기 위해서라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나 뭐 야당의 뭐 줄탄핵, 야당의 예산안 때문이라는 거는 싹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자기 내부에 대한 또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에 대한 여러 의혹들, 특검 가능성들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닐까라는 쪽의 추측이 점점 이게 몰리게 되고 또 타당성이 생기는 지금 증언이 나왔습니다. 뭐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통이 끝까지 자기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겠지. 마누라 얘기를 꺼내기엔 좀 그렇고 그건 차마 자기가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그런 계엄의 이유는 될 수가 없을 테니까 그거 빼고 어떻게든 인제 전응한 덜 떨어진 부정선거 추종자들이라도 끌고 와서 자기의 바리케이트를 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덜 떨어진 소재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배가 산으로 가 버렸지.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절차적인 문제와 헌법 법률의 수호지를 따지는데 무슨 놈의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니 완전히 생뚱맞은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뭐 이런 게 이제 씨도 안 먹히는 지금 변명이 되고 변호가 돼 버리니 윤통 측에서도 방법이 없다.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막장으로 막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볼 때 이거는 너무 품위도 없고 우파 내에서 이렇게까지 밑바닥일 수 있나. 정말 쪽팔린 지금 장면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멋있게 대통령이 엔딩을 좀 내주셔야 돼. 그냥 내가 끝내겠다 했고 정말 스스로 하야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국민들 고생 많으셨다. 제가 물러나겠다 하면서 스스로 이제 좀 인정하시고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해서 좀 들어가 주시고 이래야 좀 정치가 안정되지. 아니 뭐 길바닥에서 폭도들 모아놓고 뭔 놈의 만세 외치고 그럴 거냐고. 걔네들이 무슨 놈의 한국의 중심도 아니고 뭐냐고. 뭐 밑도 끝도 없는 사이비 종교 집단인데 아주 바보 같은 일만 벌이고 있어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윤통이 이 내란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 이 노상원 때문에 그래. 이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이 너무 깊게 개입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냐. 뇌물죄며 뭐 선거법 위반이며 다 기각됐어요. 이 탄핵 사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 기록물을 민간인한테 줬다는 거야. 최순실한테. 그 하나의 행동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자격 없다고 날려버렸고 두 번째로는 헌법 수호지가 없다 이거야. 수사에 협조 안 하고 막 버티기 하고 압수수색 막으려고 발악을 하고 자기 권한을 가지고 사법과 싸웠다 이거지. 법적인 그 절차를 대통령이 자기의 경호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막았다 이거야. 이 자체가 법률 수호지가 없다는 거지. 자기가 당당하다면 수색해 이러고 가져가세요 이러고 해야 되는데 어디 자법 마냥 이렇게 막았다 이거거든. 그래서 헌법 수호지 없다. 법률 수호지 없다. 동시에 이제 그 민간인한테 대통령 기록물 줬다야. 근데 이 노상원 같은 경우도 군 기밀을 갖다가 대통령에 관한 그 안보 기밀들을 갖다가 사전에 보고받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 더더군다나 이게 군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우파 쪽에서도 예민하잖아. 우리가 언제부터 민간인이 군을 막 명령을 내리고 이딴 걸 우리가 언제부터 선호했냐. 이거야말로 간첩이나 할 짓이잖아. 국무위원도 몰랐는데 노상원은 계엄이 늦어질 걸 미리 알았다라는 거야. 노상원은 20분 지연될 것까지 알았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군 내부 기밀, 대통령에 대한 행위까지 기밀이 노상원한테 흘러갔다라는 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대통령의 탄핵의 사유이면서 동시에 이게 또 어떤 군 기관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잘못하다가는
뭐 내란을 넘어서 진짜 이거는 북한에 이익을 줬다고도 볼 수가 있어. 이거는 좀 위험한 그런 거지 지금. 국가를 배신한 행위지 이건. 노상원이가 계엄 당일에도 김영현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여기 보면 노상원은 문상호에게 밤 10시쯤 속보가 나올 거다. 서훈관이 인원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할 걸 지시했다. 그리고 나서 20분 정도 지연된다. 이런 거 보면 사전에 이미 군 기밀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날 계엄 선포가 예정됐던 시간은 10시였는데 점점점 미뤄지면서 23분쯤 대국민 담화문을 윤석열이 발표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거 보면 얘가 내부 기밀을 알고 있던 내부 기밀을 보고받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노상원 같은 일반인한테 줬다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인이었던 최순실한테 어떤 내용을 줬던 거랑 지금 상황이 동일하게 된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연설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정도로 막 심각한 기밀이냐 이럴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탄핵 사유가 됐는데 지금 저거는 대통령 군 기밀이야. 대통령이 군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알려준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지금 그 위법이 벌어진 거지.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안보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보통 직권남용이 아니라 이거는 자칫하다가는 여적, 이적 행위일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오늘 곽종근이 어떤 자신에 대한 여러 공격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여러 가지 폭로를 또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 추가 폭로가 뭐냐? 여인형이 말 맞추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니까 여인형은 어떻게든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밑에 있는 애들과 말을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위법적인 명령은 없었던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여인형이 대통령한테 듣고 시킨 거다 보니까 여인형이 밑에 있는 애들과 말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곽종근이 싫은데 이러고 나와버리니까 여인형이 지금 이런 사람이 곤란해진 거고 나머지 뭐 이진우라던가 뭐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 난 모르겠다라고만 얘기하고 그 검찰 수사에서는 내가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여인형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명령을 한 주체가 됐고 대통령한테 명령을 들은 입장이라서 사실 여인형은 아마 대통령 탄핵 당하시고 이러면은 글쎄 이 사람도 이 내란 공범자로서 아주 심각한 그 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버티려면은 말을 맞춰야 돼 지금. 근데 좀 곽종근이 그건 아니라고 좀 부정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군 장성들은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 담화 내용을 보고 알았다고 입을 모았는데 이렇게 사령관들이 한 목소리 낸 건 여인형으로부터 입을 맞추자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곽종근이 털어놓았다. 계엄 해제 뒤 여인형이 TV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얘기하자고 제안했고 이로 인해 모든 진술의 출발점이 꼬이게 되었다. 검찰은 사령관들이 말을 맞춘 정황이라면 한 특전사 간부가 휴대전화에 작성한 메모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연락을 받은 곽종근이 실제로 입 맞추기 시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다. 하하. 이거 참 난감하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때문인가 봤더니 비화포는 녹음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난 자수하기로 했다. 내 지시로 출동한 부대원들 처벌 위기감에 내가 자수할 수밖에 없었다. 라면서 부하를 지키기 위해 또 위의 명령을 내가 위에서 이제 좀 짜고 치는 행위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곽종근은 김영현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가 와서 비화폰은 녹음되지 않는다. 당당하게 말하라는 전화를 받고 자수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꼈다. 김영현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녹음되지 않으니 사실을 숨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봤기 때문에 진실을 더 얘기하겠다고 마음먹게 됐다는 거다. 또 보도된 내용을 보니 내 지시로 출동했던 부대원들이 모두 사법적 조치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실제로 진술해야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라면서 부하들을 더 아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가 이재명 사건 때도 비슷한데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자기가 처벌받을 걸 감수하고 저런 증언을 한다라는 게 법정에서 쉽지도 않지만 법정에서는 이제 더 증거 효과가 높게 나오는 거죠. 지금 여인형은 자기 딴에는 내가 그런 지시를 한 기억이 없다라는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 기억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위증죄로는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아서 얘기하는데 다 여인형한테 들었다란 말이야. 저 밑에 있는 군 장병들 이진우도 그렇고 저 곽종근도 그렇고 여인형한테 직접 들었다고 검찰 조사 때는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놓고 지금 여인형은 난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쪽으로 가니까
이게 완전히 이재명이 돼버린 거지. 이재명도 지금 기억이 안 난다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은 들었다는 기억이 나는데 위에 있는 애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그 위에 있는 윤통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밑에 있는 부하들의 저런 다른 직원들의 그 신빙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곽정근도 자기 혐의를 벗으려면 나도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무조건 국회의원들은 들여보내고 나머지 뭐 조금 이제 그 흥분한 시민들, 과도한 시민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막으려고 했다. 또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뭐 문을 부숴서 들어가라는 거는 그 안에 혹시라도 뭐 폭도들이 들어가서 막을까 봐 우리들이 그 임무 때문에 가지 절대 국회의원을 걷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자기도 살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네들도 처벌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지 쟤네들이. 자기네들도 법적 처벌을 받으면 인생이 다 꼬이는데 그런데 얘기한다는 건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윤통이 곽종근과 홍장원 같은 애들을 어떻게든 공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쟤네들의 증언을 어떻게든 막으려면은 막지를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게 기정사실화가 되거든. 그리고 쟤네들의 증언을 어떤 반박할 만한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없어. 대통령이 전화한 게 다 맞아. 전화를 한 게 딱 떨어져. 그러니까 쟤네 증언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억이 안 난다고 나는 다른 이유로 전화했다. 뭐 너 어디 있냐? 곽종근 너 어디 있냐? 그만 알았어 이러고 수고해다. 뭐 홍장원한테는 너 미국 어디 외국 다녀와서 고생했다. 그 상황에서 안부 전화하고 위치 확인하려고 전화했다는 게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이제 윤통의 주장이 신뢰성이 없고 쟤네들의 주장이 너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보니까 이제 윤통 측이 저 홍장원과 곽종훈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냥 만약에 탄핵을 당한다면 홍장원과 곽종훈한테 완전히 그냥 털린 거예요. 그냥 개 털린 거고 나머지 놈들을 어떻게 회유해 가지고 말 맞추려고 했지만 그게 끝내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정의가 살아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엔딩이 가는 거야.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친분 관계를 맺고 나한테 아부 떨고 나와의 친분 관계로 법정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여서 어떻게든 내 죄를 숨길 수 있다. 이런 착각질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쪽이 그런 지금 시도를 하고 대책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후 변론 뭐 이제 한 번 남았다고 해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통의 주장 뭐 증인들을 받아주기로 했다. 그래서 한덕수와 홍정원 한 번 더 나온다. 아마 또 조지호인가 그 걔까지 가지고 마지막 한 번 더 들어주고 가자 이거야. 아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뭐 한덕수 불러서 야당이 줄타넥하지 않았냐 이것 때문에 나라가 너무 위기지 않았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제 홍정원 같은 경우는 너가 좀 CCTV 시간이나 이런 게 틀린데 뭐냐 뭐 이런 걸 좀 따져서 홍정원의 증언을 조금 해체시켜야 된다. 왜냐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은 게 곽종훈과 홍정원인데 지금 홍정원이 메모까지 이제 갖고 와갖고 막 얘기를 해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홍정원을 조금 흔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근데 하지만 대다수가 지금 상황을 보는 관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유의미한 그런 반론을 했다고 아무도 지금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탄핵을 당할 이유를 본인이 설명을 더 많이 했단 말이죠. 되게 여러 면에서 좀 실수가 많았다. 윤통 측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 지점들이 되게 문제가 많은 발언들이 많았어요. 뭐 그 선관위에도 계엄군을 내가 직접 보냈다. 이거부터가 이제 위법이야. 뭐 그것도 그랬고 또 이번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검찰 조사에도 안 나오던 얘기야. 안가회동에서 경찰 배치 그림을 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 김용현이 조지호 김봉식 앞에서 그림을 그렸다. 허허. 그러니까 오히려 윤통이 막 이 얘기에 자기가 과몰입해서 그런가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지. 그때의 정황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라는 증언을 윤통이 직접 했다. 경찰 배치 구도를 그림으로 그리고 D타임 앞서서 전후 구체적 투입 작전을 짰다는 이 얘기는 수사기관에도 나온 적 없는 진술이다. 야, 윤통이 스스로 자백을 했어요. 김봉식이 뭐라고 하냐. 제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국방장관이 2분 경찰청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내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국방장관이 2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한테 국회 외곽 어느 쪽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 그림 그리는 걸 내가 봤다.
이게 D타임이 되기 전에는 가까이 있지 말고 외곽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림 그리는 거 봤다라고 구체적으로 부연을 했다. 그리고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듯 묘사하기도 했다. 어쨌든 경내가 아니라 외곽 경비를 시켰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김봉식이나 다른 청장들이 얘기한 적 없는 구체적 진술을 윤통이 스스로 한 셈이다. 발언 내용을 보면 이 계엄이 선포된 이후엔 경찰력이 국회 가까이 안쪽으로 배치된 것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또한 윤통은 두 청장을 불러 모은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단순 질서 유지 차원으로 군경을 투입했다는 주장과 다소 어긋나는 진술을 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멸을 했어. 국방장관이 찾아와서 국회 경내에 배치하는 군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 외곽 경비를 경찰에 지원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내가 그냥 전화해서 만나게 해주려다가 김용 의원이 관할 상관이 아니니까 소개하는 뜻에서 삼청동에서 만나겠다. 즉 국회 경내에 군을 넣으려고 한 거 아니냐. 또는 경찰을 더 추가해서 넣으려고 한 거 아니냐. 왜 넣냐는 거야. 국회 경내에. 그게 국회의원 잡을 목적이지 뭐 보좌관 잡을 거야. 뭐 여기 빨갱이를 잡을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오히려 군의 숫자가 적은 상태로 냅둬야 그나마 이 숫자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잡냐가 되는데 더 넣을 생각을 했다고 본인 입으로 본인이 인정을 한 거 아니야. 그간 윤통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군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기 때문에 경내에 투입된 숫자가 적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계엄을 앞두고 경찰 수뇌물을 불러 군 병력 지원을 위해 경찰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스스로 밝힌 셈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되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 앞뒤가 증언이. 윤통은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의심되는 주장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발언에도 윤통은 김 정 장관이 경찰 지원 요청한 시간을 12월 3일 7시라고 했지만 김 전 청장이 삼청동 안가로 오라고 연락받은 건 그보다 앞선 6시쯤으로 조사됐다. 시간 다 틀리고 이것만 틀린 게 아니에요. 뭐 윤통이 뭡니까 저기 그 조태열이었나 이 그 국정원장이 미국 간 줄 알았다라고 얘기한 것도 거짓말로 나왔죠. 왜냐면은 그 국정원장은 뭡니까 한국에 있다 지금 미국은 내일 갑니다라고 분명히 자기가 얘기했다고 했는데 윤통은 난 미국 간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윤통과 지금 국정원장 간에도 얘기가 달라.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윤통이 지금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왜냐면 윤통이 지금 저렇게 판단력이 저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전화했는데 당사자가 얘기했는데도 그냥 자기 생각을 안 바꾸고 미국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증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이런 데서도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무너지는 윤석열의 논리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언론사 단전단수 증언만 14명이 나왔어. 윤통은 메신저를 공격하지만 지금 다른 사람도 증언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윤통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자, 이대로 윤통이 탄핵이 되면 3월 달에 결정될 것이고 이러면은 바로 조기돼서 넘어가죠. 핵심 증인 14명이 2달도 안 되는 사이 심판장에 섰다. 윤통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졌다. 국회 등의 헌법기관을 마비시킬 목적 없이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는 비상계엄이라는 윤통의 논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다가 부정선거 의혹까지 갖고 왔다라고 했지만 갑자기 나중에는 나는 그냥 의심이 돼서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의심이 돼서라고 또 선을 긋기도 했다. 윤통 파면 뒤 5월 조기 대선 가능성 커졌습니다. 윤통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남용한 거 아니냐. 윤통의 논리는 이 과정에서 무너지는 모양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상 흠결이 있고 위헌 위법적 내용의 계엄포 고령 설명 안 내죠. 못하죠. 유일한 비상계엄 견제수단 국회 활동을 방해했고요. 헌법기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이동과 마비 초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선관위에 보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헌이라니까. 지체 없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도 제대로 안 했죠.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란의 목적이란 건 친위 쿠데타, 즉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목적의 비상계엄이라는 점에서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의 지지율도 떨어져 뭐 인기도 없어 뭐 되는 거 없어 특검까지 받을 판이야. 그걸 피하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 아니냐. 비상계엄이 고유 권한일지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마구잡이로 남용될 수는 없죠. 절차를 다 지키는 다 어겼어. 윤 대통령은 요건도 절차도 대통령 권한 남용도 없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비상계엄이라는 입장을 주장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곽종건의 증언은 이와 배치됐다. 윤통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다. 윤통이 의결 정족수가 안 됐다고 하니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거 국회의원 갖고 데려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는 실수로 켜둔 전투통제실 마이크를 통해 전파되었다. 내용을 직접 듣지 못한 김현태조차도 이 내용을 마이크로 들었던 다른 부하들을 통해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증언도 했습니다. 조성현 경비단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을 했다. 결국 이게 윤통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대통령을 향한 충심을 드러낸 김정 장관, 이상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절차상 문제를 부정했지만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반박을 했죠. 조태용 국정원장이 성포문을 난 못 받고 비상계엄 안건조차 몰랐다. 결론적으로 당시 회의록이 없다고 증언했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도 국무회의는 없었고 이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우려했다. 언론사 통제 포고령 내용의 실행 여부도 논란거리다. 윤통이 언론사 등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대목이 담겨 있는데 이상민의 일을 부정하면서도 관련한 메모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위에 소방청장과 단전 단수가 적힌 메모를 봤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 지식 없이 이런 게 왜 써 있는지가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윤통이 더 불리해지는 거야 자꾸. 그러면서 정작 웃긴 거는 부정선거 의혹은 되레 부정되었다. 윤통 측 증인들조차 이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부정선거라는 게 없다는 게 입증됐죠. 윤통은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내가 계엄군을 보냈다는데 그러나 국정원 3차장은 점검 상태에서는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지만 부정선거가 아니라 시스템만 점검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보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다. 실제로 데이터 변경 등의 부정선거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시스템이 일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 해킹이 진행된 것이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또 국정원이 지들이 막 할 때는 보안 시스템에 자동 차단돼서 국정원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합쳐서 저기서 이제 정리를 해준 건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윤통이 어떤 사람들이 몰랐던 뭐라도 있기를 바란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그런 게 없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몰랐던 이유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 거다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모두 다 틀렸습니다. 그딴 거는 없었어요. 왜냐? 애초에 선관위에 군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버를 털지에 대한 계획은 없었으니까요. 무슨 말이냐? 서버를 털자고만 얘기했지 서버를 터는 방법, 프로그램 몇 번째 서버를 털 건지 등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애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틀튜브만 보던 애들끼리 모여서 그 꼰대 애들이 틀튜브에서 나온 얘기만 믿고 마치 밑에 있는 컴퓨터 좀 하는 애들 보내면 무슨 컴퓨터 하드 교체하듯이 서버도 그냥 툭툭 떼가지고 가져갈 수 있고 서버도 분석이 금방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야. 전형적으로 부정선거를 믿는 애들의 지능 수준을 잘 보여주는 작전이었던 거지. 좀 더 지식이 많았고 정말로 좀 정상적인 대가리였다면 서버가 그렇게 가볍게 털리는 게 아니다. 야, 국정원조차도 이거를 못 털었다. 선관위가 해킹 프로그램을 해제해줘야 비밀번호 넣고 들어가야 겨우겨우 들어간 건데 이거를 밑에 있는 그 군발이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어떻게 뚫냐. 못 뚫는다 이거. 그러면은 이거를 뚫을 수 있으려면은 더 전문적인 애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버의 양이 너무 많다. 당시에 국정원이 지들이 골라서 했어도 이걸 다 못해가지고 너무 많았고 양이 많아서 열심히 했던 밤새서 열심히 한 게 겨우 5%였는데 그것도 선거 관련한 것만 해도 그 정도인데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반론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부정선거를 믿는 놈들에게 반론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 멍청한 대가리로? 그냥 틀튜브가 주는 것 그냥 믿잖아요. 그런 전응과 같은 사고방식 그대로 작전을 짠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 막상 가보니까 건들지도 못해. 아, 이게 뭐냐? 처음 봐? 야, 이게 뭐야? 와, 이러고 나온 거야. 지금 부정선거 외치는 틀튜버들이 서버가 뭔지는 알겠냐고요, 걔네들이. 응? 인터넷 랜선이 뭔지는 알겠어? 몰라. 해킹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그 멍청한 놈들은. 이런 여러 개의 팩트를 냉정하게 다 알아둘 정도의 지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멍청한 주장들 아주 단세포적인 그 자극적인 주장만 외워대는 거야. 중국군 간첩 99명. A웹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멍청한 소리를 외워놓고 지들이 똑똑한 줄 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놈들이 나대는 게 뭐다. 이게 좌경화야 좌경화. 좌빨 새끼들이 이런 직접 허세에 빠져 있잖아요. 가짜치도 않은 거 외워놓고서 그걸 진짜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그게 전형적으로 선관위 가서 나온 거야. 서버를 지들이 알 턱이 있냐. 서버를 구경조차 못 해본 애가 전라도 점집이나 다니면서 이걸 설계하니 털 리가 있겠어요? 서버가 그렇게 쉽게 털리겠냐? 아예 만지지도 못했는데? 어? 그러니 현장에서 이거는 구글이 와도 못 털어요. 이걸 왜 우리한테 시켜요? 이러고 현장에 있던 애들이 그냥 가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끝나버렸어.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의 보고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으면 이런 일이 안 나왔지. 국정원에서도 이미 보고를 했을 때 부정선거 흔적이 없고 자기네들이 선거 관련한 걸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본 거다. 그게 전체의 5%였다. 나머지는 선거와 관련 없는 자료고. 그리고 이것도 선관위가 해킹 차단 프로그램을 너무 센 걸 박았기 때문에 우리도 못 들어갔다. 다 보고가 된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거부했다 이거야. 그리고 틀투브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믿었다 이거야. 그 전응아 틀투브 얘기가 한 번도 맞은 적도 없지만 팩트에 기반한 것도 아니라니까. 싹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니 막상 현실에서는 어떻게 돼? 현실의 벽을 넘을 수가 없지. 서버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전응아 같은 놈들이 서버를 털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바보 같은 소리만 하는 게, 야 이딴 식이면은 해결 못할 게 어딨어. 그런데 그런 무식한 놈들의 얘기를 진짜로 믿는 세계가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보다시피 그냥 다 무너져 버린. 사실관계가 다 틀린. 내가 얘기했던 거잖아 다. 무슨 선관위가 안 보여줘가지고 5%만 보여줬대. 대통령이 그 주장하는 거는 전응아 틀투브가 주장하던 거야.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선관위가 니들이 알아서 다 봐라 볼 수 있으면 다 열어줬어. 국정원이 지들이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지들이 선거 관련한 것만 골라가지고 했던 게 5%였던 거를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틀투브가. 근데 대통령이 그 거짓말을 믿었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정원 보고서를 받아보면 저 틀투브가 거짓말한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도 대통령이 국정원의 보고서가 아니라 틀투브의 말을 믿고 헌법재판소에서 헛소리를 하더라는 거야. 선관위가 5%밖에 안 보여줬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야 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하는 증언이 사실관계랑 다 틀려버리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는 거야. 대통령이었으면 보고서를 보고 그 보고서에 맞게 나라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이 인간이 국정원이 밤새서 조사한 걸 안 믿고 틀투브가 한 거짓말을 믿어버리니, 이러니 대통령이 양치기 소년이 되고 거짓말장애가 되고, 그러니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고 대통령의 말을 안 믿는 거지 사람들이.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탈탈 털린다 이거예요. 이런 점이 이제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냐. 저런 정신머리로 저런 판단력으로,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어느 게 더 팩트에 기인하고 어느 걸 내가 더 신뢰해야 될지조차도 구별을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면 좀 스스로 이제 좀 주제 파악을 하시고 이제 좀 내려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정말 이러다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 정말 정말 진짜 용서 못 받습니다. 이러다가.